안녕하세요. 생생건강정보통입니다. 오늘은 갱년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 갱년기는 여성의 생식 기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완전히 소실되기까지의 전환기를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는 폐경 이행기라고도 불리며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40대 중후반부터 시작되어 50대 초반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는 모든 여성이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입니다. 갱년기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폐경 전기로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하지만 아직 완전히 멈추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기는 보통 2년에서 8년 정도 지속되며 호르몬 변화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폐경기로 마지막 생리 후 12개월 동안 생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폐경 후기로 폐경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 시기에도 여러 증상들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은 약 49세에서 50세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크며 40세 이전에 폐경이 오는 조기 폐경의 경우도 있고 55세 이후까지 생리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갱년기는 단순히 생리가 멈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갱년기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난소의 노화입니다.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일정한 수의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난자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난소의 기능도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같은 여성 호르몬의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며 이러한 호르몬 변화가 갱년기의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식 기능뿐만 아니라 뼈 건강, 심혈관 건강, 피부 탄력, 기분 조절 등 다양한 신체 기능에 관여합니다. 따라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생식 기계뿐만 아니라 전신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갱년기의 시작 시기와 진행 속도는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폐경을 경험했다면 딸도 비슷한 나이에 폐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갱년기에 나타나는 증상은 매우 다양하며 사람마다 증상의 종류와 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크게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안면홍조와 발한입니다. 갑자기 얼굴과 목, 가슴 부위가 뜨거워지면서 붉어지고 땀이 많이 나는 현상으로 많은 여성들이 경험합니다. 이는 몇 초에서 몇 분간 지속되며 하루에도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발생하는 야간 발한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면홍조는 전체 갱년기 여성의 약 7,080%가 경험하며 일부는 수년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생리 불규칙도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생리 주기가 짧아지거나 길어지고 생리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패턴을 보입니다. 몇 달 동안 생리가 없다가 갑자기 다시 나타나기도 하며 이러한 불규칙성은 폐경이 완전히 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때로는 생리량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져 빈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질건조증과 성교통도 흔한 증상입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질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면서 성관계 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질 감염의 위험도 증가하며 소변을 자주 보거나 요실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뇨생식기 증상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많은 여성들이 부끄러워서 의사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장애는 많은 갱년기 여성들이 호소하는 문제입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깨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야간 발한과도 관련이 있지만 호르몬 변화 자체가 수면 패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낮 시간의 피로, 집중력 저하, 기분 변화를 유발합니다. 기분 변화와 정서적 증상도 중요합니다. 우울감, 불안, 짜증, 예민함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감정 기복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일부 여성들은 집중력 저하나 기억력 감퇴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를 흔히 브레인 포그라고 부릅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집니다. 신체적 변화로는 체중 증가와 체형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근육량은 감소하고 지방량은 증가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감소하며 머리카락이 얇아지거나 빠지기도 합니다. 반면 얼굴이나 턱 부위에 잔털이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절과 근육의 통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나 무릎 등의 관절이 뻣뻣하고 아픈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통이나 편두통의 빈도가 증가하기도 하며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혈관계 증상으로는 심계항진이나 가슴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갱년기 이후 여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혈압이 상승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골밀도 감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감소하면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골다공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진행되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가 시작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을 미리 알아두면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전조 증상은 보통 실제 폐경이 오기 몇 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전조 증상은 생리주기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이전에 규칙적이었던 생리주기가 며칠씩 앞당겨지거나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가 크지 않아 스트레스나 다른 원인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이 지속된다면 갱년기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보통 20대와 30대에는 생리주기가 매우 규칙적이지만 40대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리량의 변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평소보다 생리량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경우 또는 생리 기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때로는 생리열에 덩어리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생리량이 갑자기 많아져서 생리대를 자주 교체해야 하거나 반대로 너무 적어서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경 전 증후군이 심해지는 것도 전조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가볍게 지나갔던 생리 전 증상들이 더 심하게 나타나거나 새로운 증상들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유방 통증, 복부 팽만, 감정 기복 등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생리 일주일 전부터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며 식욕이 증가하거나 특정 음식이 당기는 현상도 심해집니다. 가벼운 안면 홍조나 발열감을 간헐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주변 환경과 무관하게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열이 오르는 느낌이 든다면 갱년기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갑자기 더워서 이불을 걷어차거나 목 주변이 땀으로 젖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잘 자던 사람도 잠들기 어렵거나 중간에 자주 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유 없이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한 느낌이 지속되며 낮 시간에 졸음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거나 기분 변화가 잦아집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불안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변화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호르몬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고 넘길 일에 화를 내거나 갑자기 눈물이 나는 등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의 미묘한 변화도 나타납니다.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말끝을 흐리는 경우가 증가합니다.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멀티태스킹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방에 들어갔다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잊어버리거나 사람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체중 관리가 어려워지는 것도 전조 증상입니다. 식습관이나 운동량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체중이 증가하거나 특히 복부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는 체중 감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옷이 평소보다 꽉 끼는 느낌이 들고 특히 바지 허리가 불편해집니다. 성욕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적 욕구가 감소하거나 성관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질 건조함으로 인해 성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자체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증상을 완화하고 건강하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조깅 등이 좋으며 근력 운동도 주 2회 이상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골밀도 유지, 심혈관 건강, 기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근육량 감소를 막고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과 멸치, 두부, 녹색 채소 등이 좋습니다. 또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콩류를 자주 섭취하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된장, 청국장, 두유 등 다양한 콩 제품을 식단에 포함시키세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안면 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대신 충분한 물을 마셔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도록 노력하세요. 맵고 자극적인 음식도 안면 홍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중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여러 갱년기 증상이 덜 심하게 나타나며 만성 질환의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피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천천히 체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호르몬 균형을 더 깨트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스트레스는 갱년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명상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이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침실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줄이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독서로 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온도는 시원하게 유지하고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세요. 금연은 필수입니다. 흡연은 조기 폐경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안면 홍조를 악화시키고 골다공증 위험을 높입니다. 갱년기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금연을 시작하세요. 간접 흡연도 피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유방암 검진, 자궁경부암 검진, 골밀도 검사, 혈압 측정, 콜레스테롤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아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여성은 매년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활동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세요. 고립되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호르몬 요법과 비호르몬 요법으로 나뉩니다. 호르몬 대체 요법은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부족한 에스트로겐을 보충하여 안면 홍조, 야간 발한, 질 건조증 등의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킵니다. 또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호르몬 요법은 에스트로겐만 사용하는 방법과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궁이 있는 여성은 자궁 내마감 위험을 줄이기 위해 두 호르몬을 함께 사용합니다. 호르몬 요법은 알약, 패치, 젤, 질정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호르몬 요법은 효과적이지만 유방암, 혈전증, 뇌졸중 등의 위험을 약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치료 전 철저한 검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낮은 용량을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비호르몬 치료법도 다양합니다. 항우울제 중 일부는 안면 홍조 완화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호르몬 요법을 할 수 없는 경우 대안이 됩니다. 가바펜틴이나 클로니딘 같은 약물도 안면 홍조 치료에 사용됩니다. 이들은 호르몬 요법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부작용이 적고 유방암 병력이 있는 여성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 건조증 치료를 위해서는 국소, 에스트로겐 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정,
크림, 링 형태로 제공되며 전신 호르몬 요법보다 부작용이 적습니다. 비호르몬질 윤활제나 보습제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성생활도 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이나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도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 약물은 골절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한방 치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약, 침, 뜸 등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약은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맞춰 처방되므로 전문 한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당귀, 작약, 감초 등이 포함된 처방이 흔히 사용됩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이소플라본, 블랙코오시, 레드, 클로버 등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으므로 복용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행동치료는 갱년기로 인한 불안, 우울, 수면 장애 등에 효과적입니다. 전문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바꾸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호르몬 요법을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좋은 대안이 됩니다. 바이오 피드백이나 최면 요법도 일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신체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안면홍조 등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침술은 안면홍조와 수면 장애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증상과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갱년기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나에게도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갱년기는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애 과정입니다. 이 시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건강하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갱년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갱년기를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일로 여기지 말고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세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상태를 공유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갱년기에 대해 설명하면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증상 일지를 작성하면 패턴을 파악하고 대처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증상이 악화되는지, 어떤 방법이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기록해 보세요. 이러한 정보는 의사 상담 시에도 유용합니다. 갱년기는 자신을 돌아보고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개발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갱년기 이후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변화를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구하세요. 가족의 지지는 이 시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갱년기로 인한 감정 변화나 신체 증상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같은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서로 격려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을 위한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산부인과 의사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영양사, 운동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 노력하세요.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갱년기 이후 오히려 더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리의 불편함에서 해방되고 자녀 양육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갱년기를 지혜와 성숙의 시기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 보세요. 갱년기 동안 자기 관리에 더욱 신경 쓰세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충분히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와 머리카락 관리에도 신경 쓰면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한 미용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자존감과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생활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갱년기라고 해서 성생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질 건조증이나 성욕 감소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커플들이 갱년기 이후 오히려 더 친밀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변화들을 시도해보세요. 가벼운 옷을 여러 겹 입어 안면 홍조가 올 때 쉽게 조절할 수 있게 하고 침실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며 통기성 좋은 천연 섬유 옷을 입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휴대용 선풍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차가운 물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직장에서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활용하세요. 재정 계획도 중요합니다. 갱년기 이후에 긴 인생을 대비하여 재정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계획을 세우고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 등을 검토해 보세요. 경제적 안정은 정신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갱년기는 자신의 건강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앞으로의 수십 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 건강한 생활 습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갱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세요. 또한 갱년기는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으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로움을 즐기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도 음식을 즐기세요. 갱년기라고 해서 모든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기본으로 하되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갱년기를 겪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시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갱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갱년기 이후의 삶이 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생건강정보통이었습니다.